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기업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항공 엔진부터 이제 방산, 시큐리티, 산업용 장비, IT 서비스, 항공우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의 경우 방산이 56%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 대장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월봉으로 차트 보시면요, 이제 과거 흐름이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 가파른 하락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많이 됐었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투자는 조금 비추드려요. 왜 그러냐면 뭐 물론 구간을 잘 잡으면 장기 투자도 괜찮죠. 이렇게 구간 잘 잡으면 괜찮은데 리스크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상당히 크다. 왜 그러냐면 이제 대외적인 이슈, 뭐 사회적인 이슈, 정책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물론 회사는 성장을 잘 하고는 있지만 이런 리스크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막 초장기 투자하시는 거 그런 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비추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최근의 상황 보시면 가파른 이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추세적으로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올라가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이제 12만원 찍고서 다시 한번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는 최근의 상황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아니면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일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수익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완전 극소수 여기 끝에서 들어가신 분들 제외하고는 다 이제 익절 구간이니까 일단 축하드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과 기관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이 좀 많이 팔았고 기관은 거의 약간 중립적인 느낌이 있어요. 자, 하지만 이제 최근에 상승의 힘을 보태고 있는 게 또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관이 연일 팔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5거래일 연속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외국인이 많이 사주고 있는 건 계속해서 당연한 거지만 일단 기관이 힘을 좀 보태고 있다는 면에서 이제 상승세가 조금 더 가팔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보시면요. 이제 공매도 비중 괜찮아요. 굉장히 좀 안정세 타고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과거에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거의 다 한 자릿수 기록을 하면서 매매 비중 양호하다. 자, 그리고 대차 잔고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100만 후반대에서 이제 500만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근데 이후에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급등세가 있겠죠. 주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대차 잔고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점. 굉장히 지금 양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비중은 공매도 우려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매출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이제 4조 4천, 5조 2천, 5조 3천, 5조 5천, 6조 5천, 8조 9천. 자,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어요. 꾸준하게 매출 우상향하고 있는 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올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오른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작년엔 좀 눌리긴 했어요. 작년엔 좀 눌렸다가 올해 다시 한번 최고점을 찍으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당기순이익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가 최고치다. 상당히 좋다. 그리고 올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좋고요. 자, 부채 비율 보시면 180, 200, 210, 180, 280, 260. 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올라왔어요. 물론 과거에도 낮은 수준은 아니었어요. 거의 200을 근접했었고 올해는 이제 200 중반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은 부채 부담은 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좀 아쉽지 않나? 그래도 일단 실적이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채 부담은 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ROE 보시면요. 자, 사실 과거에는 좀 지지부진했어요. 뭐 1, 5, 4, 9 요때는 좀 괜찮았고 6 뭐 이런 식으로 좀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했는데 올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22까지 올라가면서 ROE 자 많이 개선이 됐고 수익성이 그만큼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PS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순이익이 많이 눌렸기 때문에 요때만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올라주는 점. 특히나 굉장히 좀 가파른 폭이죠. 3,900에서 14,000까지 올라가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올해 배당 보시면 1033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고 이제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약 0.88%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배당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배당 메리트는 그만큼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주가로 보는 수익이 많으니까 이런 거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올해 추정 PER은 8.16배, 그리고 PBR은 1.69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상황. 자, 여러분들이 지금 딱 주가만 봤을 때는 고평가 같은데 지금 저평가 구간이에요.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에요. 하지만 뭐 많이 저평가까지는 아니고 약간 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보통 여기까지 올라가면 보통은 다 대부분 고평가거든요. 근데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 관련해서 한번 잠깐 짚어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매출은 65%가 뛰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385%가 뛰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뛰었죠. 그래서 1분기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다. 그리고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배경을 잠깐 보면요. 이제 동사는 최근 K9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과 지배구조 개편에 힘입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세계적인 이런 배경이 좀 있는데, 방산 수요가 이제 세계적으로도 좀 늘어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오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대만의 갈등,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따른 신냉전 체제 등 이런 각국의 군비가 좀 증가를 하면서 이제 수혜를 좀 입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좀 호재가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민군 기술 협력에 2027년까지 1조 5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 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의 핵심 분야에 방산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최근에 호실적 기록하고 있고, 동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방산주들도 이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지난해 폴란드와 대규모 수출 계약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요. 루마니아를 비롯한 이제 여타 국가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 수출 가능성까지도 이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또한 여기다 더해서 이제 자동 장전, 사거리 연장 등을 위한 2차 성능 개량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전투 보병 장갑차 레드백에 대한 연내 수출 소식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얼마 전 누리호 3차 발사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전투 보병 장갑차 레드백에 대한 연내 수출 소식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얼마 전 누리호 3차 발사 대성공과 함께 누리호 4차 발사부터 본격적인 체계 총조립 역할을 하게 될 이제 동사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액체 연료 기반의 발사체를 보유한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이제 동사는요, 이번 발사 성공으로 인해서 300톤급 1단 발사체에 대한 확실한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4차 발사는 2025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먼 나라 얘기긴 하지만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제 우리가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의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신규 진입부터 말씀드리면요.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서 가능은 한데,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구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의 리스크를 좀 껴안고 가야 된다는 점에서, 좀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리트가 큰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 다른 종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규로 들어가기엔. 그리고, 이제 보유자분들만 좀 대응하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보유자분들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저는 먼저 목표가 말씀드리자면 134,000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 지금 표시는 힘든데 이제 134,000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거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최종으로 좀 보시되, 일단은 지금 조금씩 비중은 줄여 가셔야 돼요. 지금은 한 절반 정도 익절 해주시는 게 좋고, 나머지 절반 비중은 한 134,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깨를 한 그 정도로 저는 보고 있어요. 항상 안전하게 익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깨를 한 134,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거의 없죠. 여기 끝에서 물리신 분들. 그러니까 따로 뭐 대응 방법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요. 이제 추가적인 수익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주말 잘 마무리 하시고요. 다음 주 시장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